대표 유형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되는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처벌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처벌한다. 그렇죠. 처벌할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번은 맞고 2번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되고 미수가 있더라도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수강간 상해가 되겠죠. 특수강간 상해가 되는데 상해를 입히려다가 상해를 못 입혔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뒤에는 특수강간 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자, 결과적 가중범 잠깐 보시면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은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결과 책임의 잔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이 주제로 한번 논문 하나 썼던 것 같은데 이게 결과잖아요. 결과의 가중범이야. 또 보니까 모든 제가 이제 이쪽 여기 논문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뭐라고 여기다 적어놨냐면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과 책임의 잔재. 잔재다. 우리 일제 잔재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결과 책임이야. 이게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는데 결과가 아주 창대한 거죠. 처음에 한 대 때렸단 말이야. 가장 많은 게 폭행을 했는데 뭐 했다? 사망해버렸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대 딱 쳤는데 어떻게 했다? 죽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자, 원래는 우리가 뭘로 하죠? 결과에 대해서는 이 결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이 고의범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건데 처음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해서 폭행의 고의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버렸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 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 이 사람 가가지고 너 죽은 것도 책임져. 그러니까 저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왜 제가 죽은 걸 책임을 져야 되나요? 내 고의에만 맞춰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거기에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책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게 결과 책임이에요. 결과 책임. 고의하고는 관계없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 자체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결과 책임의 잔재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문제가 이게 이론적인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기존의 어떤 출제 경향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이렇게 쓱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말들이 이제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시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어쨌든 간에 결과적 가중범은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인정을 해요.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처음에 기본범죄라고 그러고 요 기본범죄가 뭐예요? 고의인데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했잖아요. 사망에 이르니까 여기가 과실인 거죠. 고의의 기본범죄에서 과실로 중한범죄가 나타나는 거. 이게 과실로 중한범죄가 나타나는 게 이게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또 여기가 고의가 있고 여기가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형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본 강의 시간에 뭐 했냐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같은 걸 예로 들면서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거는 본래 의미의 가중범이다. 그래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건 제가 특강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룰게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특수강간을 했단 말이에요. 특수강간을 했는데, 여기 이제 기본범죄인데, 이 기본범죄에 있어서 여기에 기수일 수도 있고, 여기가 기수일 수도 있고, 미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상해. 여기 상해가 이제 고의가 아니고, 과실했단 말이야. 치상. 이제 과실범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특수 강간 치상이 되는 거냐? 이 부분에서 이게 특수 강간 치상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속 알고 있죠? 이 기본 범죄에 대해서는 기수냐 미수냐를 불문한다. 기수이든 기수이든 불문하고 뒤에 결과가 나타나면 무조건 어떻게 되겠다? 특수 강간 치상으로 인정한다. 인정해라 말이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는 건데. 자, 여기 특수강간을 하고 나서 요 상해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과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고의가 있는 거예요. 고의가. 그러니까 특수강간도 고의가 있고 상해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어요. 내가 강간하면서 상해를 입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죄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특수강간 상해가 되는 거예요. 특수강간 상해. 그런데 요 상해를 입히지 못했다. 상해에 대해서는 미수가 되었다. 자, 윗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특수강간에 대해서 요게 기수냐 미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이미 끝났고 상해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있을 때 고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 미수가 되었다. 이때 범죄를 어떻게 볼 거냐? 이때 죄명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뭐 다른 거죠. 특수강간 상해 미수다. 특수강간 상해 미수로 보겠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 그냥 결과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특수강간 미수, 상해 미수, 특수강간 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맞습니다. 3번.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에는 고의범과 과실범뿐만 아니라 기수미수도 포함된다. 마치 그럴싸해 보이지만 기본 범죄는 항상 뭐예요? 기본 범죄는 기수하고 미수를 다루지 않지만 요건 따지지 않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요 기본 범죄는 반드시 고의범이어야 돼요. 기본 범죄는 고의범. 자, 다시 여기도 기본 범죄. 기본 범죄는 고의범이어야 된다. 결과가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진정 부진정을 서로 나누는 것이지 어찌됐든 간에 기본 범죄는 고의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가 틀렸죠. 기본 범죄는 고의범, 과실범뿐만 아니라 그랬는데 과실범 X 이렇게 쳐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버리시고요. 자, 4번. 그 답은 3번이죠? 자, 4번 별별 치시고 이거 엄청나게 잘 나오는 많이 나오는 거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범죄를 발생케 한 행위가 별도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서 특별관계에 있고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뭐 좀 사실 뭐 애매모호하지만 이런 거죠. 여기서 표를 하나 여기서는 간단하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저 가중범이 있고 그 다음에 고의범이 있어요. 고의범. 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있는데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본 범죄는 현주 건조물을 방화하죠. 방화하는데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데 내가 사람이 거기 있는지를 모르고 불을 지르고 나서 보니까 시체가 타 있다. 그러면은 원칙적인 의미에서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이게 치사가 과실이니까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를 하면 돼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일부러 내가 저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불을 붙여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이 사망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가 있죠? 고의가 있죠. 고의가. 이 고의가 있는 부분. 자, 여기도 고의. 여기도 고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의 죄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 형태로 처벌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그렇죠? 근데 원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만약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 한 번 질러가지고 불도 태우고 사람도 죽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있고 물 방화죄 이거 하나 성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고의범이 성립하고 고의범이 뭐죠? 살인죄죠. 살인죄. 이렇게 분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나왔죠. 여기 기출이 한번 됐습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두 죄를 나눠 가지고 어차피 행위가 하나니까 이 양죄의 뭐가 되겠다. 상상적 경합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었죠. 자, 이렇게 되는데 고의범과 관련돼 가지고 이 두 개의 범죄 중에 양형을 비교를 해 가지고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이렇게 크거나 아니면 같은 경우 우리 판례는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쪽으로 큰 거야. 고의범 처벌 규정이 이쪽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가 더 큰 거. 양형이 이렇게 이쪽으로 더 큰 경우와 또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같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되거나 이렇게 큰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하겠다. 요거는 뭐냐면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고의범이 만약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고의범이 크면 고의범으로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게 더 무겁다면 무거운 범죄 여기 살인죄가 만약에 더 무겁다면 이걸로 처벌을 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죄는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상상적 경합으로 가고 그렇죠? 요건 상상적 경합으로 가고 자 이럴 때는 원래 이쪽의 형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쪽의 형이 더 크면 그냥 이걸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어떻게 하겠다? 무조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고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한다. 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우리 판례가 저렇게 이제 복잡하게 써놓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어려우면 자 어떻게 부고 이렇게 하시죠. 부고에서 이쪽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자 이쪽이 더 이쪽으로 처벌하고 분정 결과적 가중범만 처벌하고 고의범이 더 무거우게 되면 상상적 경합으로 하는 거예요. 상상적 경합으로. 그러면 이 고의범으로 처벌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고의범이 더 무겁다라고 한다면. 왜 그래? 자 여기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나중에 현주보건절 방화치사죄가 어떻게 나와요? 7년이잖아요 이게. 근데 고의범이 뭐예요? 고의범은 여기 살인범이잖아요. 살인범. 그냥 살인죄. 그냥 살인죄니까 살인죄는 5년 이상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여기는. 그런가요? 자 그렇게 되면 이쪽이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분정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거예요. 분정 가중범이 성립해. 그런데 분정 가중 여기하고 이거 그대로 7년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무슨 살이에요? 전속살해 또는 뭐 강도 살인, 불 지르고 뭐 이런 것들 이럴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어디가 높아요? 여기가 높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 전속살해도 같은 7년이지만 자격정지를 병과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무겁습니다. 무거울 때는 어떻게 한다? 뭘로 처벌해야 되겠어?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법에 뭐라고 나요?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상적 경합으로. 그 지문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시면 존속 이런 것들 나오면은 상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구조는 여기 요 문제 풀다가 너무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요 문제도 제가 한번 결과적 가중범에서 한번 좀 조금 더 자세하게 특강을 통해서 한번 더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예로 듣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 한 번쯤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문들을 보시면 충분히 뭐 다음에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4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요걸로 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대표 유형 3번의 답은 과실범위 빠지는 것.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